오늘장 무엇을 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요, 많은 종목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하나의 섹터 5G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어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오늘 시장 그래도 살짝 좀 빨간불이 들어가고 있는데 세 가지 종목으로 크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오이솔루션입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종목들 중에서 5G 안에서 강한 탄력도를 보여주는데 워밍업은 그만 이제 뜰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주가 폭발력을 저희가 점수 100점 만점으로 받아봤습니다. 윤여민 팀장님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한 50점 정도.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계기가 아무래도 대세가 되니까 하반기부터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가 폭발력은 50점. 그렇지만 하반기를 기대하자. 약간 뭐 아리송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씩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오일솔루션을 찾아보니 5G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품 장비가 있는데 광 트랜시버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오일솔루션을 주가를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일단은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5G가 좀 이제 시세를 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지국 쪽에서 상당히 큰 시세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좀 이제 좀 섹터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계기 쪽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넥스트 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실적 같은 부분에서 솔직히 좋지 않지만 이런 중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좀 기지국이 어느 정도 앞선 상황에서 좀 나올 수 있는 후발주자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하반기에 좀 더 좀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투자 계획을 이제 투자 계획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바탕으로 해서 장비가 좀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서 좀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해외 주요 국가들의 5G 관련된 투자가 좀 시작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하반기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일단 뭐 4G보다 5G 같은 경우 속도가 20배 정도 이상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제 고속, 고품질의 광 트랜시버가 지금 상당히 필수적인 요소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동사에게는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5.23% 상승, 장중에 8%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사고 싶어요. 사도 될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네. 오늘 좀 상당히 크게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50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5G에 관련돼서 올해 큰 어떤 시세가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좀 상황들에 의해서 좀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일봉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좀 다시 눌렸을 때 주가가 눌렸을 때 뭐 진입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레이딩 종목보다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더라도 좀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목표가까지는 좀 더 좀 진득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올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최고점을 찍었던 올 1월에 찍었던 53,000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막 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50점? 예,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그 하반기에 네. 매출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좀 차분하게 수익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혹했는데요. 오일솔루션에 대한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 두 번째 종목은 다시 돌아올까 이 대장주 KMW입니다. KMW는 경쟁력이 어디 갔을까요? 왜 다른 5G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마저도 상승폭이 더딘지 KMW에 대한 주가 폭발력 점수 한번 여쭤볼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죠? 5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통신 5G 섹터에서는
탑픽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탑픽인데 50점이다. 우리 네. 윤민 팀장 약간 의아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살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부터 한번 봐볼게요. KMW가 오늘 이 장에서도 5G 관련주들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섹터 내의 대장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가격 아닌가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기지국으로서 되게 큰 시세를 냈던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당히 초반에 잡으셨다면 거의 10배 이상 시세를 냈던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셌습니다. 일단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좀 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외인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 종목을 좀 외면을 하는 그런 좀 현상이 빚었습니다만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다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주가를 개인들이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학습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어떤 탑픽 원으로서 아직도 지금 머리에 박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뢰 5G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을 좀 찾는 게 아닌가 좀 판단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앞서서 50점을 드렸고요. 하지만 50점을 또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외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작년처럼 좀 큰 시세를 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5G 섹터 중에서 좀 대장 자리를 좀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어느 정도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작년처럼 시세가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못 사서 아쉬웠던 종목이었나 본지 최근에 떨어질 때 많이 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덜해서 매력도가 떨어졌다 판단해 주셨어요. 그럼 하반기를 보자라고 했으니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볼 겁니다. 언제쯤 매수해 볼까요? 사실 저는 좀 기보유자들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매수는요? 네, 일단 네. 5G 섹터 중에서도 사실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지국보다는 좀 중계기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큰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를 좀 내려놓는 어떤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좀 찾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신규 진입은 좀 어느 정도 자제를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도 전고점에서 한 65,000원 정도 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나오시면서 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 하반기에 분명 매출이라든지 해외 수출 같은 거로 해서 시세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 종목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만 65,000원까지 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하지 말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다른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RFHIC입니다. 많은 5G 종목 안에서 이 종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중국의 화웨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주가 폭발력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이것은 한 3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어떤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좀 숨을 고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50점도 그리 높은 점수가 아닌데 더 낮아졌어요. 30점. 그렇기 때문에 5G 안에서 탑픽은 안 될 것 같은 RFH인데 뭐 때문에요? 화웨이 때리기 때문이라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일단은 5G 시장이 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나아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3분기 이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반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에서 지금 중국 때리기가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신 업종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신규로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언제쯤 매도를 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고점을 해서 한 45,000원 정도쯤에서 좀 나오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PER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고평가거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비중을 축소하고 나와야겠네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5G 섹터 중에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분명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올해 방산 부분 쪽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종목도 어느 정도 그 매출에 대한 부분, 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출렁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 현재 상황에서 좀 비중이 크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덜어내시고 다른 5G 섹터에 좀 종목을 좀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RFHIC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도 리포트에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나금투가요, 목표가를 직전 대비 4%가량 하향 조정하면서 48,000원으로 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제시를 했습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현재 RFHIC 주가는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다 들어보니 5G에 대한 전체적인 섹터에 대한 점수도 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최근에 많은 뉴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 안에서 5G 주가 얼마만큼 오를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의 점수로 제시해 주시죠. 일단 5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지션 너무 애매해요, 팀장님. 왜냐하면 네. 하반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하반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리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뭐 한국형 뉴딜 정책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양회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정책이 나왔지만 결국 5G는 모든 산업의 좀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뉴딜 정책 같은 경우 5G 위에서 금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산업을 좀 구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5G에 대한 부분 분명히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각국의 투자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코로나19로 해서 좀 하반기로 많이 연기됐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연기됐다는 점을 들어서 일단은 50점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분명히 5G 관련돼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현재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하반기를 보자라는 점에서 50점이고요. 중국이 지금 5G 시장 관련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내놓을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고요. 양회에 대한 실망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중국 양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네. 내용들이 좀 많이 안 나왔던 안 부분이 나왔어요. 일단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좀 나왔습니다만 일단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고용 안정화입니다. 중국의 어떤 경제 성장보다는 현재 고용 안정화에 더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5G라든지 뭐 IoT, 사물 인터넷, 뭐 공업 인터넷 같은 이런 신인프라와 관련돼서도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5번째로 좀 발표가 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아무튼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좀 이슈가 많이 좀 얼룩이치다 보니까 이런 신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좀 어느 정도 좀 퇴색되는 어떤 이런 의미에서 좀 실망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5G 시장 같은 경우 분명히 폭발적인 수요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G 많이 들고 계실 텐데요. 아직 시세가 폭발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총점은 50점으로 마무리해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